이제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실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예. 기각들 각하 하나는 커피에 설탕들 크림 한 스푼 뭐 이거랑 똑같은 말이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정보값이 없는 얘기다. 왜냐 그 훈제가 확실하게 보안 유지는 잘하고 있구나. 거대 야당도 지금 전혀 정보가 없이 예.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보수 성향의 헌법 재판관들이 사실은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죠. 본인의 법관의 커리어도 있고 양심도 있고 하지만은 최소한 이재명 2심하고 붙여주는 거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이 안 되고 기각을 해가지고 복귀하면은 누구부터 조질까요? 원래 전쟁 치르려면은요 내부의 적부 내부부터 다져야 돼요. 상당히 쫄았다 내가 보니 오세훈이 지금. 조폭은 옛날 직업일 뿐.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럼 되는 건가? 제가 말하는 건 조폭 같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을 하면 돼요. 나 검사 출신 맞다. 이게 더 비겁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나 검사 출신 맞는데 정면 돌파. 정면 돌파하는 게 맞지. 누가 사람들이 한동훈의 검사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뭐 이것도 사실은 검사 출신으로 잘 윤석열하고 가까우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비겁하게 정치하지 마라. 그냥 정면 돌파를 해라. 윤석열 복귀한다며 그렇게 믿고 있다며 그러면은 다 남아가지고 다 준비해야지. 왜 다 탈출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권 말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한없시각위원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1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아무래도 탄핵 선고가 점점 길어지고 또 예고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옵니다. 정프로 그래도 너는 장르만 여의도도 진행하는데 좀 들은 거 없냐, 언제 나오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뭐 각하냐 등등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모르고 알 수가 없고. 솔직히 정프로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 그래요? 누가? 근데 그래요, 저한테 전화 누가? 오는 사람 있다고요. 누구도 한 명만 대봐요. 한 명만. 있어. 한 명만 딱 이름 찝어서. 이름? 네. 한 명만 찝어요. 그래요? 네. 그 대구에서 저 인테리어 사업하는 김선모 씨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 역시도 뭐 특별히 더 뭐 정보가 있다고 이런 건 없다. 물론 이런저런 뭐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검증 비스무리하게 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오늘 그 추론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김 과장 두 분,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 나옵니까? 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올해 안에 납니다. 뭐 어떻게 알아? 올해 안에 하라는 거예요, 뭐? 예, 올해 안에 분명히 날 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주는 힘들고.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뒤에? 저는 이미 다른 방송에서도 이번 주 안 날 것 같다라고 좀 얘기했어요. 그래요? 냉정하게 이번 주도 힘들어요. 저는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는 4월 초까지 갈 수도 있고. 빠르면 다음 주? 예, 4월 국민의힘에게 스며들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그 주장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아니 뭐 그 얘기는 제가 제가 스탠스가 어떤지는 다 아실 블랙 요원 거예요. 아니야? 블랙 당원? 저는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은 냉정하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망언이에요, 예언이 아니고 뭔데요? 이번 달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달 3월 안에. 달에. 3월 31일 안에 나온다. 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언제 나오냐, 뭐 되냐 안 되냐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지만 도대체 언제냐 결론이 이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이제 오늘 정도에 만약에 예고를 하면 그럼 이제 이번 주 안에 나오는 건데 오늘 안에 나올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네. 그 중에 저도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오늘 모르겠습니다. 제청합니다. 근데 오늘 정도 나오려면 그래도 헌재에서 뭔가 좀 이런저런 움직임 뭐 이렇게 기자들한테 뭐 이런 얘기 정도는 있어야 이제 오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근데 아닌가? 뭐 이번에는 뭐 기존 관행을 따르지 않고 뭐 임박해서 알려줄 수도 있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경찰 병력이든 그 주위에 뭐 학교든 뭐든 준비를 하려면 그렇죠. 2, 3일 전에는 해야 돼요. 그럼 최소 이틀 남겼다고 쳐도 이번 주 금요일에 하려면 오늘 중에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오늘을 주목하라라고 네. 하는 건데 어제도 그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 하고 나서도 이제 재판관들이 평의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갑자기 자신감이 뚝 그래서 떨어진 예. 알 양과 수는 평론. 없으나 일단 이번 주 물 건너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좀 많이 힘을 얻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김준일 평론가님 아까 4월 초 얘기하셔가지고 어제 내가 받은 찌라시 중에 하나가 김준일 말인가? 내가 돌렸어 내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진짜 썰들이 많거든요. 정리를 한번 좀 누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간단하게 다수설과 소수설 다수설과 그냥 간단하게 좀 소수설. 말씀드릴게요. 다수설은 이번 주 20일 금요일. 예. 여전히 그게 다수예요? 네, 여전히 지금 다수입니다. 네. 희망이 들어간 다수인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실질적으로 오늘 2시 이전에 하면 뭐 되지 않을까? 보통은 2시, 10시, 2시쯤 브리핑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2시에 하려면 그때까지- 지금쯤이면 기자들한테 좀 오세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 다 가 있습니다. 네. 혼자 앞에 다 턱받치고 그- 있어요. 아 그래요? 서프라이즈 그럼 하면서 오늘 2시 정도에 발표 뭐 중대 발표 내지는 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주나? 그냥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깜짝 알겠습니다. 놀랄 여튼 거예요. 이번 주 21일이 다수설. 그 소수설은 25일 다음 주 화요일, 28일 다음 주 금요일. 음. 이게 소수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26일을 기준으로 한 건데 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전날? 2심 아. 판결 전에 하냐 네. 후에 하냐 이제 그걸 가지고 따져보는 건데 네. 솔직히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판단 기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26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으니까 네. 그거 바로 직전에 하거나 아니면 그거 끝나고 부담 털고 뭐 28일에 할 거다. 요 정도 이제 소수설은 있다. 근데 그 부담을 왜 헌재가 털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몰라요. 않습니다. 그거 모르겠어. 그냥 일단- 있나 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여러 뭐 받은 글 지라시 보셨을 테고 저도 뭐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매우 근거 있거나 확실하진 않고 대부분 뇌피셜이나 추정인 거고 우리가 지금 확실히 하나가 알 수 있는 거는 네.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다. 요거 하나는 확실해요. 네. 근데 그 원인이 그럼 뭐냐? 뭐냐? 그 원인이 지금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설이에요, 이거는. 지금 확인된 게 아니라. 지연되는 원인. 지연되는 원인의 이제 4가지 이유. 어. 이 이제 설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많이 인용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인용 기각 경론설이에요, 경론설. 인용 주장한 사람이랑 기각 주장한 사람이 서로 막 계속 싸우고 있다. 예, 뭐 기각둘 각하 하나 뭐 오세훈 예. 시장이 그렇게 주장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어서 서로 네. 경론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진척이 안 된다. 가급적이면은 뭐 문영배 소장이나 이런 뭐 그 헌재 성향상 만장일치를 좀 전원일치를 유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다만 이게 이제 친윤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가 좀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네. 평의 과정이라는 게 과거의 사례도 그렇고 내가 인용을 주장한다. 난 이거 인용해야 돼. 내가 기각해야 돼라고 얘기 평의 안 과정에서 하죠. 얘기를 안 해요. 예. 이거는 최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예를 들면 평의를 다 끝내고 평론 그러니까 마지막에 판결을 할 때 네. 인용 그 판결문 써놓고 기각 판명문 써놓고 마지막에 이거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만장일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암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싸울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 주장이 하나가 있고 인용 기각 경론설. 두 번째가 네. 증거 채택 이견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채택 이견설은 네.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신빙성 있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어떤 거를 증거로 채택할지 말지 예를 들면 네. 지금 5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 쟁점이 5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계엄 선포가 법에 의해서 정당했느냐, 포고령이 법 위반이 없느냐, 국회 군대와 경찰에 보낸 게 정당했냐, 선관위에 보낸 게 정당했냐, 정치인들하고 판사들 체포하려고 했는 게 이게 법 위반이냐 아니냐, 요 5가지를 놓고 네. 이 하나하나가 다 쟁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의견을 밝혀야 되고 이 중에서의 하나하나가 어떤 거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고 이견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게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증거를 채택하거나 잘못 뭔가를 적었을 때 네. 공격을 받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신중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네. 이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탄핵 순서 정리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덕수를 먼저 할 거냐. 지금 이제 8명은 났고요. 이제 지금 남은 게 누구냐면은 윤석열, 한덕수, 박성재, 조지호 요 네. 4명 남았는데 사실 네. 박성재, 조지호는 이미 이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핵심은 이제 한덕수예요. 네. 한덕수 총리 얘기는 제가 뒤에 한번 따로 얘기를 할 텐데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견이 있다. 네. 지금 보수 쪽에서는 한덕수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건데 한덕수를 먼저 해서 각하가 될 경우에는 정계선, 조한창, 최상목이 임명한 사람들 헌법재판관 지위도 상실돼서 다 날라간다. 그래서 6명에서 판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된 거라고 좀 이제 이따 사실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는 기각이에요, 각하요? 각하설이 나와요? 기각이면은 그게 날라가지 않는데 예. 각하가 될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각하설의 근거는 200명이에요.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잘못했기 때문에 각하가 될 가능성 어쨌든 선거 탄핵 순서 정리설이 있고요. 네. 이게 이견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 20연계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장 소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이게 아무 상관이 없죠. 솔직히 이거는 그냥 대법원에서 하는 거하고 아니 법원에서 하는 거하고 2심에서 하는 거하고 헌재가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이런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헌법 재판관들이 사실은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죠. 본인의 법관의 커리어도 있고 양심도 있고 하지만은 최소한 이재명 2심하고 붙여주는 거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거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붙여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제 공직선거법 2심에 이제 그게 안 좋게 나올 경우에 1심처럼 이제 유죄가 나왔을 예. 경우에는 굉장히 흔들리고 대법원 선고라는 게 633 원칙이긴 하지만은 대법원이 작심할 경우에는 2달 만에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격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대선판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그걸 보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이재명 2심은 요거를 연계를 해서 좀 늦춰질 수도 있다. 뭐 요 정도가 한 4가지 가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개해 주시는 예. 거고요. 근데 저는 복합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하나만 이렇게 딱 집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뭐 이견들도 좀 있고 증거 채택에 뭐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증거 채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논쟁이 벌어진다라고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뭐 검찰의 피신 조서를 이제 넣을 거냐 말 거냐 넣는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을 할 거냐 뭐 이런 것에서부터 해서 홍장원의 메모를 그럼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홍장원의 진술은 뭐 인정하는데 예. 메모는 그럼 인정하고 안 할 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거를 증거를 이제 넣을지 말지를 상당히 이견들이 네.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김준일 예.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예. 있는데 이분이 뭐 특별히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설에 대해서 한번 예. 여쭤보고 싶었어. 묻지 말아요. 아니 해보세요. 뭔데요? 그 시각을 시야를 넓혀서 네. 좀 해외까지 좀 넓힐 필요가 있지 해외요? 않을까. 그래서 거리에서 태극기 부대가 주장하는 네. 트럼프 구원설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구원설이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구하러 예. 온다. 한마디 좀 해주거나. 그게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끌고 윤석열을 구하러 올 거라는 게 파다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에 올라서 그게 물 건너갔다라는 그 썰까지 있습니다. 민간 국가에 올라갔어 그렇구나. 이미. 항공모함 오다가 뭐다 오 이제 트럼프 그 구원설은- 빠꾸 했어요. 빠꾸 항공모함 빠꾸. 구원설은 안 되는 거군요. 아니. 그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들에겐 너무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닐까요? 네. 여튼 4가지 설 정도가 현재. 아 왜 5가지 설을 왜 제가 얘기한 거 왜 안 해줘요? 진짜 하면 본인이 더 힘드실 텐데요. 알았어요. 하여튼 4가지 정도 설이 이제 유력하게 많이 돌곤 있는데 여기서 사실 확인되고 이런 건 전혀 없고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 아니겠느냐 추측들을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보면. 확실한 거는 네.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그건 뭐.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도 8대0 인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이렇게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지연되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요. 불안하다는 불안하시죠? 거는 8대 0이 아닌 다른 네.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수준의 판단이 나오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우리 기자님도 뭐 여러 취재 등등을 이제 하고 계실 텐데 4가지 설 중에 조금 더 힘 받을 만한 설이다라는 게 혹시 보이는 게 좀 있습니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얘기해줘요. 아, 싫어요. 뭔데?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아, 자, 네. 그래서 지금 이 불안한 거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도 특히 이재명 대표도 왜 이렇게 자꾸 선거가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 내지는 걱정. 복잡해지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여기에 관한 뉴스가 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좀 당황하셨어요. 네. 네. 당황하셨어요. 네, 너무 당황하셨어요? 늦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은 전혀 별개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이러다 진짜 이재명 2심이 먼저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불안감이 있고 이제 그게 어쨌든 이제 여론에 미치는 정치적 여파가 있을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저께 밤에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네. 신촌의 한 한정식 집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취지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 얘기 그대로 한 거. 왜 안 나오는 거야? 야 각자 알고 있는 정보 다 털어. 들은 얘기 취재한 거 찌라시 다 털어. 무슨 썰 다 얘기해봐. 우리 정보 공유를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헌재의 판단은 선고일 지정을 앞당길 방법은 있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뭐 하다못해 사무총장을 국회로 불러 헌재로 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미심장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광주를 갔잖아요. 예. 그 광주 시당위원장 문영배 의원이 단식하다 쓰러지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광주를 가가지고 이제 막 격려도 하고 했는데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쓱 하고 지나갔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허튼 소리 하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점을 잠깐 볼게요. 와우. 광산구 우장훈 씨가 운영진을 이쪽으로 조금만 더 당겨. 장기전을 대비해야 될 것 같다. 네. 하루 이틀 늦어지고 뭐 이 문제가 아니고 장기전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수주 내지는 뭐 수개월 정도의 뭐 이런 시간을 좀 염두에 둔 그런 단어 선택 아니에요? 뭐 장기전? 수개월까지야 뭐 이제 두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을 하니까 네. 뭐 그러면 이제 완전 그거는 못하는 이제 거지. 예, 그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지난주에 날 것이다. 14일에 날 것이다. 네. 21일에 날 것이다. 근데 일단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재판도 있다. 길어지고 이제 장기전이라고 하면 어쩌면 그 판결이 나온 이후로 야당이 또 열심히 뭉쳐서 지지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뭐 오랜 기간 뭘 싸워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한 혹시 단어는 아닌가 하는 그럴 생각이 수도 들어서 있죠. 예. 네, 여쭤본 건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헌재가 확실하게 보안 유지는 잘하고 있구나. 거대 야당도 지금 전혀 정보가 없이 예.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헌재가 정말 철통같이 뭐 우리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진보편, 뭐 우리법 연구회 편, 그러니까 뭐 보수 성향 몇 명, 네, 뭐 이런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국힘의 주장에 스며들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국힘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 재판관이 절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예, 있다. 예. 네. 이거는 각하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거든. 여기에 또 보안해동하신 그런 부분 역시 정보가 없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좀 장기전 대비하자라는 것은 4월 18일, 17일 그 전까지 좀 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거는 6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 18일 이후에 되면은 이거는 못 하는 거고 4월 17일까지 좀 대비하자. 네, 네, 네. 그 단식하는 분들한테 가서 그때까지 좀 단식할 수 있겠어.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닐까. 약간 저는 뭐 이게 뭐 불만 가질 만한 일은 아닐 수 있으나 헌재 그래도 좀 불만이 있다면 있죠. 뭐 빨리 이제 하는 것도 당연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대신 나라가 뭐 어떤 걸 결정하는데 혹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뭐 어느 분야에 계신 분들이든 예측 가능함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판결이 어떤 내용으로 날지는 알 수 없어도 언제쯤 해줄 것이다라는 건 꼭 그냥 이틀 전에 꼭 얘기를 해줘야 되나? 좀 미리 대략 언제쯤 해줄 것이다라는 정도는 얘기해 주신 게 혹시 더 좋은 게 아닌가? 정말 그래야 되는데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일반 국민들 다 힘드시지만 네, 너무 앞이 안 보이니까 사회자분들 진행자분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 저요? 3주째 계속 언제 날까요? 사실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부터 그죠? 어? 3월 계속 7일에는 그러잖아.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자도 힘들고 우리 얘기하는 패널들도 계속 똑같은 얘기 해야 돼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좀 안개 전국을 네.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좀 해소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근데 생각이 이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선고를 지정을 할 경우에 그 이견이 그때까지 해소가 안 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또 변경을 하거나 뭐 그쵸.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인 것 사정이 같아요. 있겠죠, 뭐. 예, 그러니까 어쨌든 평의가 끝나고 판결로 들어가는 딱 그때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답답하지만은 이제 기다릴 기다릴 수밖에 수밖에 없고, 없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중앙일보 보도가 이틀 전, 그러니까 네. 월요일 날 저녁에 지도부 회의 해가지고 신촌의 한정식에서 밥 먹으면서 야 너희들은 들은 거 없어? 뭐 이렇게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결정된 게 방금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 간 거, 단식 농성장에 간 거거든요. 예. 그 메시지가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페이스북에도 나온 거는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안은 조금 이게 몸을 그러니까 뭐 살해 위협도 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돌아다니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직접 나서 가지고 이게 얼마나 지금 시급한 문제고 지금 다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고 뭐 고생 뭐 사망하신 분도 있다고 저도 이제 예, 이거 보고 예.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빨리 해야 되는 당일성을 대표가 나서서 직접 해야 될 정도로 조금 절박해진 것 같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런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의 중대한 문제를 9명이 결정하는 거 맞냐? 차라리 그냥 국민투표로 아싸리 이런 거 붙이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워낙 답답하시니까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도 한데 헌재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게 되게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답답하니까 내기 시작한 네.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헌재를 직접 뭐 찾아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 뭐 응. 사무총장을 국회로 불러서 출석해서 좀 질의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자칫 헌재에 대한 자극 뭐 압박 네, 처럼 처럼 비춰질 보여질 수가 수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행보를 뭐 고심을 하고 있다. 예.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반탄파 의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죠. 네. 릴레이 시위를 하는데 근데 좀 재밌는 모습은 그 릴레이 시위하는 의원들이 이게 판넬 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문구가 뭐였냐면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 그랬죠. 였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급변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네. 탄핵 각하.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윤석열 각하. 예, 네. 급선회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각에서 각하 쪽으로 네. 그렇게 바꾼 뭐 이유는 또 대략 파악되는 바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절차적 기- 흠결을 예. 지적하는 걸로 해서 이제 무효화시킨다 이제 이런 네. 거잖아요. 예. 기각은 조금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그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 그게 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래서 이제 뭐 각하로 선회를 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거기다 대고 이제 아까 이제 언급하셨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저께 TV조선 인터뷰였네요. 거기서 기각 하나, 기각 둘, 각하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냐.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 예상이라고 했는데 네.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예상이. 예상을 이렇게 네. 할 수가 있나? 아 그러면서 또 그 얘기도 했을 때 본인이 오세훈 네. 시장 본인이 내가 탄핵 찬성파로 알려져 있는데 오해가 있다. 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까지 했습니다. 탄핵 찬성파 아니다. 네. 보통 이제 탄핵 찬성파 하면 뭐 한동훈, 오세훈 또 있나? 그 정도 우리가 많이 분류를 좀 했었던 것 유승민. 같아요. 유승민. 유승민. 네네네. 그 정도 생각했었는데 본인은 아니다. 네. 탄핵 찬성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탄핵 반대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탄핵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할?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요. 오세훈 시장의 말에 이제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실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예. 기각돌 각하 하나는 커피에 설탕돌 크림 한 스푼 뭐 이거랑 똑같은 말이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정보값이 없는 얘기다. 왜냐면은 오세훈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근데 오세훈한테는 오세훈 시장한테는 믿지는 장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인용이 된다고 해서 네가 그때 기각도에 각하 하나라고 그랬는데 왜 틀렸어라고 따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냥 그리고 던지는 말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나서 분위기가 네. 쫙 친윤 쪽으로 좀 쓸려가고 있고 지지자들도 이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웠고 오세훈 시장은 원래 말을 바꿨어요 지금까지. 네네네. 12월 6일 날은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12월 12일에는 또 탄핵을 해야 되면 하는 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오락가락 전략적 모호성을 했으니까 이게 놀랍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약간 이런 정보들에 나도 탄핵 인용될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간 보험 드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보험?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워낙에 지금 기각 각하 이런 정보들이 자기들끼리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코 챔버 같이 약간 메아리반 같이 이렇게 이게 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쪽에 걸쳐놔야 되는 거죠 오세훈 입장에서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이 안 되고 기각이 돼가지고 복귀하면은 누구부터 조질까요?
잠깐만 조진다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은 누구부터? 야당부터 조지다 할까요? 표준어예요. 아니요. 네, 조진다가 김준일부터 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원래 전쟁 치르려면은요 네. 내부의 적부 내부부터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국힘부터 바로 자기 이렇게 조금 멀리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당 지도부부터 이제 하고 오세훈 시장한테는 너 조기 대선 준비했다며 뭐 이런다지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뭐 이러면서 하나씩 지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쫄았다 내가 보니 오세훈이 지금. 네, 근데 네. 오세훈 시장이 이런 말을 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인터뷰를 잡은 것, 둘 다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 잘못했다. 네, 왜 이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비판을 받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말을 한 거니까 예를 들면은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여론을 살펴볼 때 네. 인용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의견을 표명을 하고 있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보수파, 저 같은 보수파 중에 일각의 사람들이 오세훈, 유승민이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돼야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얘기는 지금 반탄파랑 의견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김문수, 홍준표 이분들하고 다 같이 무슨 가는 거다. 다른 경쟁력이 뭐가 있느냐.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인터뷰를 잡고 이런 말을 한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원론적으로 네. 좀 기다려 보시죠.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헌법재판관들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차분히 냉정하게 기다려 보시죠. 이 정도 하면 되지. 여기서 자기가 뭔데 각하 기각 뭐 이거 둘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왜 하냐고요. 네, 네, 네. 저는 정말 네.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무튼 지금 8대0 말고 다른 숫자들이 계속 언급이 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게 정말 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어저께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무 우리 참을 만큼 참았어. 갈 때까지 갔다. 네. 당장 임명 안 해? 라고 이제 좀 엄포를 놨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뭐 그 정말 탄핵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의원총회도 연다고는 하는데,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워딩이 나오고 나서 기자들이 그 진짜 하세요? 진짜 하세요? 계속 물어봤어요. 이미 뭐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민주당은 탄핵에 진지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시점을 못 박지를 계속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좀 센 워딩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민주당이 광화문 그 처막 농성하는 현장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최상무 권한대행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얘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딜 돌아다니든 어떤 국민이든 그 사람 잡아다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잡아넣을 수 있으니까 몸 조심해라, 이 얘기인가요? 국민이 잡아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설마 국민을 잡아넣는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대통령 권한대행 경우가 센데 어떻게 누가 잡아요? 체포해요.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될 텐데 네. 이런 자극적인 극단적인 발언은 하시는 게 맞지가 않죠. 좀 야당 대표답게 대선 후보답게 네. 좀 전장케 하시는 것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발언들이 자꾸 진짜 이재명 대표 말 조심해야 된다, 입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막 몸 조심해라라는 얘기까지 들리잖아요. 이게 어떤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본인 얼마 전에 뭐 여러 가지 암살에 대한 협박을 받아가지고 경호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놓고 네.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몸 조심해라,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정확한 워딩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우리 박수민 의원 인터뷰 때 그랬잖아요. 최상목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은영 임명하지 않는 거는 최상목은 걸어다니는 위헌이다라고 했고, 네.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은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네. 따라서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상목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누구한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좀 몸 조심하라는 얘기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네. 뭐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뭐 누구나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다 현행범이고 다 시민 누구나 잡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이재명 대표가 좀 부적절하네요. 뭐 어떤 식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저는 그러니까 부적절한 거는 당연하고요. 조금 진짜 조바심이 났구나 지금. 그치, 급해 보이네요. 진짜 급해 보이는 게 이 본인의 2심 선고하고 지금 연계됐다라는 이런 썰들스 이거보다 더 늦게 나와서 기간이 많이 벌어질 경우에는 대선은 60일이고 대법 선고는 이론적으로는 뭐 3달 아니니까 이게 네. 진짜로 본인이 조금 대선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본인의 2심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자신이 없는 거 아니야? 2심 결과에 대해서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하여간 이 몸조심하라는 안 쓰는 게 낫고 그럼요.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어서 잽싸게 또 하나 올렸네. 예, 그렇습니다.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런 말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아이고. 예, 또 페북에 하나 썼는데 하여간 이제 이 대표는 조금 언행에 조금 신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국민들이 언제든 잡아갈 수 있을 정도의 현행범이라고 한다면 일단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탄핵부터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 땡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을 많이 해왔어요. 해오고 네. 지금도 문제가 있고 농담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탄핵해도 예. 국회 저기 헌재에서 받아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네, 그게 네, 왜- 네. 자기네들 얘기를.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선고가 나기 전에는 조금 이렇다면은 이게 탄핵할 사유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헌재도 보겠지만 이미 탄핵이 아니 선고를 했는데도 이 정도로 최상목이 버티면은 네. 민주당이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다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은혁을 탄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은혁을 그러니까 최상목을 탄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은혁을 임명하는 게 목적이면은 그러면 다음에 대행인 이주호 장관이 그러면 마은혁을 임명할 것이냐. 뭐 이거 이제 불확실성의 바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좀 이게 최상목 대행 요즘 보면서 탄핵 마렵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본인이 최근에는 며칠 전에는 아니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예. 그래서 윤석열 탄핵 그러니까요. 선고. 너나 본인이나 좀 지키라고 하세요. 승복을 왜 안 해? 그러니까. 자, 하여튼 이 최상목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더하기 그 네. 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좀 안 하는 쪽으로 좀 무게가 기울었다고 심우정 하던데. 총장이요? 예.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아, 심우정이요? 예. 심우정은 지금 해가지고 실익이 없죠. 음. 그러니까 심우정을 탄핵을 했을 때 네. 첫 번째는 그 동안의 헌재의 스타일을 봤을 때 예. 그러면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뭐 위법의 논란이 있으나 탄핵할 직무를 정지할 만한 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복귀하면은 심우정은 그러면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을 했다라는 또 비판을 받을 테고 심우정한테는 오히려 면접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앞에 이를테면 뭐 탄핵을 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네. 이 사람을 진짜로 날려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직무를 좀 정지시켜 놓아야 돼서 이 사람이 하는 무리한 것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그럼 당장 심우정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명시적으로 안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김성훈 경호차장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받아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의 톤 다운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지금 당장. 근데 그 동안의 탄핵도 물론 실익이 별로 없었으나 그래도 이 사람을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시킨다는 거, 혹은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하나로서도 이 사람을 탄핵해서 이만큼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탄핵 소추 전과 후가 달라진 거죠. 예. 뭐냐면은 윤석열 탄핵 소추 전에 있는 거는 예. 한번 붙어보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민심을 어기고 뭐 반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 우리도 한번 우리 국회의 힘을 보여주겠어라는 식이었다라면은 네.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는 누구를 탄핵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한테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가급적이면은 탄핵을 하진 않겠다. 연포는 놓지만 안 하는 거고. 네. 저도 심우정을 지금 하는 거는 패착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거를 정권이 바뀌면요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심우정은. 예, 옛날에 법무부에서 네. 이를테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했잖아요. 뭐 그건 논란이 있긴 했지만은 징계 네. 절차를 해가지고 심우정이 했던 판단들이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확실히 못을 박아놓는 게 훨씬 더 이게 실효적인 거지. 네. 탄핵을 했으면은 뭐 일부 지지자들이야 시원하겠지만은 지금 실익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시선만 분산돼요 그러면은. 예.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소식은 짧게만 어제 네네. 그 박성재 법무부 네네네. 장관 탄핵 첫 변론이 있었잖아요. 2시간 만에 끝났고 종결이 됐어요. 이제 선고일 잡으면 되는 건데 이제 헌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눈길을 정작 저의 눈길을 끈 건 바로 이분입니다. 영상. 누굽니까? 아, 정청래 소추위원장이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뒤에 지나가는 그 여자분, 네, 우리 김계리 김계몽 변호사. 여사님, 예, 네. 김계리 변호사가 정청래 위원장을 쓱 보더니 풋 하고 웃고 들어갔습니다. 쓱풋. 예, 네. 그 박성재 장관 그 변호인단은 아닌데 네. 방청하러 갔는데 저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 기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보도 하나가 좀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네. 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군이 대량 사상을 대비한 어떤 조치들을 취했다는 게 있죠. 예, 이게 MBC가 보도한 단독 보도한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군이 12.3 비상계엄 앞두고 그러니까 시신을 담는 종이관과 임시로 보관하는 영현백이라는 게 있대요. 저 이번- 영현백. 예,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제 네. 이것들 한 3,000개 넘게 대량 구매를 타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그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그 종이관 제조업체에다가 이 구매를 문의하는 카톡 같은 것도 이제 공개가 됐죠. 저는 이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한 사망자가 예를 들어 3,000명 정도가 나온다면 이제 얼마 몇 개가 필요할까요? 구할 수 있을까요? 제작 소요 시간은 얼마일까요? 예. 개당 단가는 얼마가 될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구매 문의를 했는데 예. 뭐 실제로는 이제 뭐 구매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매 계획 이제 좀 물어본 다음에 구체화해서 제가 다시 문의드릴게요라고 하고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종이관과 영현백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최소한 3,000개 이상의 숫자를 보유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어디로 그러면 이제 가져가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오음리라는 곳이 있대요. 어디요? 이 오음리. 오음리. 네, 이 오음리가 어디냐면 그 노상원 우리 버거보살님 예. 수첩에 그때 이제 뭐 다체포해가지고 수집한 다음에 어디로 수거하고 막 뭐 수집소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강원도 화천 쪽에 있는 곳이시죠? 예, 근데 네. 그 수집소 중에 한 곳으로 언급된 곳이 오음리인데, 아, 네, 그 오음리로 네. 적어뒀는데 여기가 오음리에 관련이 있는 그 부대에서 이걸 이제 물어봤다는 그렇죠. 모양이죠. 예, 예. 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이거- 왜 이렇게 네. 갑자기 많이 구매를 했는지는 좀 국회 내에서 자세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육군은 합참의 지침에 따라서 준비 계획상 반영된 확보할 물량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혼을 좀 높여 부르는 말이 영현이에요. 네. 근데 군대에는 영현 부대라고 있습니다. 음? 영현 부대가 그래요? 실제로 존재해요. 어. 그게 어떤 부대냐면 군 작전 중이나 군대 근무하다 사망하는 분들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그분들 예를 들면 시신 수습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영현 부대라고 따로 있어요. 각 부대별로 뭐 사망 사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영현백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이제 이렇게 관처럼 놓는 임시로 이제 보관하는 네, 거죠. 그런 건데 네. 비상계엄이 터졌으니까 비상계엄의 노상현 작전 수첩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참 끔찍한 진짜 일들을 많이 얼토당토하는 하려고 얘기들이 하는 많죠. 거잖아요. 네. 그때 만약 군사 작전 중에 무슨 군 사망자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영현백에다가 임시 보관하고 시신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게 갑자기 한 건지 그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 부분은 좀 국회 내에서 자세하게 좀
자료 요구를 통해서 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이관 같은 경우에는 문의만 하고 말았지만 영연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3,000개 정도를 구매를 그러니까 했다라는 12월에 거예요. 갑자기 예. 이제 보유량이 확 늘어났다는 예, 건데 예. 왜 갑자기 이거를 그러니까요. 평소에 유지하던 수량이 있을 거고 뭐 갑자기 큰 일이 뭐 예상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아니면은 네. 국지전 일으킨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북한과. 아. 뭐 그래서 그거를 대비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하여튼 다 추측인데 군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대단히 조심스러우니까 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좀 네. 여러 가지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검찰이 와우. 드디어 청구를 했습니다. 네. 네 번째 경찰의 청구 끝에 드디어 영장을 청구를 했고 오늘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는데 이게 앞서서 이제 경찰이 반려했던 그 사유들을 경찰이 열심히 보완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좀 이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 검찰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왔냐면 네. 지금 김성훈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는데 그 밑에 있던 직원들이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보고서까지 올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김성훈 측이 경찰에 해당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할 때 네. 자기가 삭제 지시한 거는 빼고 그 부분은 빼고 그 보고서를 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경찰은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그 지시가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이 담긴 또 그런 자료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따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심의에서 6대3 영장 철학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검찰도 다 알았으니까 영장을 안 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제 그럼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영장 치기 싫어하는 검찰이 수사는 하고 싶을까?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제 네. 검찰의 고위직 예를 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예. 대검차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뭔가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자신들이 좀 곤란해지니까 네. 그냥 영장 청구를 하는 것 그것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네. 보안 수사회와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도 바로 그냥 영장 이게 나오면 검찰이 더 할 말은 없어지겠어요. 그동안 계속 이제 검찰 단계에서 반려했던 거 아니에요? 기각하거나. 그러니까 검찰은 무적의 논리가 있죠. 우리가 보강을 했기 때문에 반려가 안 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어쨌든 이게 검찰과 김성훈의 유착을 의심이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고 그거는 검찰 내부에 계엄과 관련해서 비화폰을 사용하고 계엄과 관련돼서 이렇게 관련된 자들이 여럿이 있을 거로 추정이 되니까 예를 들면은 대검의 뭐 포렌식 부대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몇몇 이제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안 오냐 뭐 이렇게 전화 문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찰이 이거를 주도권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굉장히 싫었겠죠. 검찰은 자기들은 경찰도 압수수색하고 공수처도 압수수색할 수 있지만은 경찰이 검찰을 압박하는 거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워낙 심우정이 지금 핀치에 몰렸다. 지난번에 윤석열 이제 저기 구속 석방지휘하고 네. 즉시항고 안 하면서 검찰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이것까지 안 하기는 좀 정치적 부담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수사 지휘 방식으로 또 계속 딴지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구속이 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1차 수사 지휘권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 거는 사실이지만은 보강 수사, 재수사, 뭐 기타 등등으로 사실은 이 수사를 좀 지연시킬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검찰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켜봐야 돼요. 사실 이게 정말로 검찰이 개과천선했다고 좀 보지 않아요. 지켜본다고 하는데 그 통제된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일일이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안 했는지, 뭘 안 했는지, 무슨 증거가 빠졌는지 등등을 우리가 뭐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 뭐라고 뭐 비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경호처의 강경파 또 한 명 이광우 네. 경호본부장 같은 경우도 네, 뉴스가 요번도 났습니다. 영장 청구가 됐는데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 뭐야 이게.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네. 그 12.3 계엄 2시간 전 8시 20분에 챗 GPT로 네?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를 네. 챗 GPT로 검색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아. 건가? 이게 도대체 뭐예요? 모르겠어요. 뭐 절차나 예.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그걸 챗 궁금해가지고 GPT한테 물어본다고? 뭐 네이버에 물어보나 챗 GPT 물어보나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원리 이거는 네. 이거는 경호처가 직접 계엄령을 실행하거나 뭘 하는 데는 아니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보를 미리 얻은 거는 맞는 것 맞는 같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진짜 궁금한 거지. 계엄이 벌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왜냐면은 이 경호처가 나서서 계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제가 보기에는 네. 호기심 차원이었던 것 같다. 근데 챗 GPT를 구글이나 네이버에 안 물어보고 챗 GPT에 물어본 아니, 게 좀 웃기긴 하다. 아니 예. 웃긴 게 노상원은 뭐 보살 찾아가가지고 네. 관상 물어보고 뭐 출세할 사람인가 물어보고 경호처는 경호처는 챗GPT. 챗 GPT 물어보고 아 다들 챗GPT 쓰세요? 저는 한 번 써봤는데 네. 그냥 뭐 안 쓰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사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이제 써봤거든요. 여러 네. 가지를 써보고 유료 버전도 써봤는데 그냥 제가 더 정확해요. 챗 GPT보다. 아, 돈 주고 맞죠. 쓰면 되게 정확도가 올라간대요. 아, 그래요? 약간 돈 네, 준 것도 유료 써봤어요. 버전은. 제가 유료 버전 써봤는데 이게 못 믿겠어 솔직히 음. 챗 GPT에서 나오는 정보들 왜냐면 이게 정치적인 거는 맥락들이 있잖아요. 예, 과거의 역사하고 맥락들이 맞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잘 못 집어내줘서 그냥 저한테 돈을 저한테 주시고요. 네. 저한테 유료 버전 김준일 김준일 PT 네네. 유료 버전을 쓰십시오. 유료 버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한테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챗GPT가 어쨌든 생성형이잖아요. 네. 제너레이트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특히나 이 굉장히 중요한 뭐 정치적인 문제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김준일 GPT가 챗 GPT보다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탄핵 합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탄핵 되냐 안 되냐? 탄핵 인용 그러니까 저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때 탄핵 누가 그 얘기 선고 했는데 날짜 그 물어봤더니 기각이라고 떴다. GPT도 기각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인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네네. 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네. 그 김성훈 이광우 영장실질심사는 오늘이 아니고 네. 21일 금요일입니다. 21일 금요일. 예,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식 한번 좀 가볼까요? 아, 예.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 더불어민주당 당비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이 있는 법률사무소에 쓰였다라는 주장이에요. 민주당의 당비가 네.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은 변호인 소속 법률사무소 쪽으로 네. 갔다. 네. 한 4천만 원 이게 정도의 그대까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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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갔다라고 4천만 원 하면서 정도가. 사실상 변호사비를 당이 대납해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한 거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이 네. 개인 법률 사무에 당비를 댄 것은 전혀 없다. 음. 당 전체의 법률 사무 공무상의 지출일 뿐이다라고 네. 반박을 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네. 당의 일을 위한 네. 지불인데 그게 이제 마침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그 법률사무소와 일치를 했던 모양이군요. 예, 근데 이제 총선 끝나고 네. 선거법 관련 사건들이 당으로 엄청 고발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개개인한테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수십 건에 달하다 보니까 네. 당 전체에서도 뭔가 전략을 짤 필요도 있고 자문을 구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돈을 준 것이지 이재명 네. 대표의 개인 사건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판을 하자면 1+1이 아니냐. 1+1은 뭐예요? 당 것도 하고 더해서 그냥 네. 이재명 대표 것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에서 그냥 좀 몰아준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하거나 비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당에는 법률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당 소속 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당협위원장 아니면은 꼭 영입을 해야 될 분들을 법률지원단에 소속시켜가지고 당과 관련된 당직을 하면서 저질러졌던 범죄와 관련해서 소송당한 것과 관련해서 변호를 맡겨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실무 비용만 줍니다. 대략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주고 네. 이걸 처리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발표에 의하면은
고발 사건 70건, 뭐 로펌에 의뢰한 사건 24건,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것만 순수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 변호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격할 만한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네네네. 보여집니다. 근데 뭐 과거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이런 논란도 좀 있었으니까 이런 건 또 철저하게 뭐 관리를 하긴 했겠죠. 따져봐야 돼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네. 말씀하셨는데 그거 실체가 없는 걸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 대납을 한 게 아니라 예. 실제 그 사람들이 평소에 받는 수임료보다 훨씬 더 싸게 들어온 거는 맞아요. 예. 아니면은 이름만 올리고 그냥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법조인이지만 활동을 하지 않은 분들이 이름만 올렸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평균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네.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왔던 이유는 그 뭐 야당 대표를 도와서 나중에 뭐 공천을 받거나 뭐 대가가 아니더라도 뭐가 그런 거를 바라고 왔겠죠. 근데 그거를 법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이것도 사실은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해명이 맞다라면 네. 뭐 선거법 위반해서 고발된 게 70건인데 사실은 이거를 770만 원 받고 해줬으면은 한 건에 10만 원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디까지 이제 다 뭐 해당되는지 는 모르겠으나 이거 네. 가지고 문제 삼기는 조금 굉장히 애매하다. 제가 네.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다음 한동훈 뉴스 대표 한번 얘기로 볼까요? 갑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구를 갔어요. 한동훈 전 경북대에서 청년 토크 콘서트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국민이 다시 검사 출신 대통령을 뽑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보통 검사라고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하고 줄 세우게 하고 이제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정치하면서 그 반대 지점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저의 옛날 직업일 뿐 중요한 순간 예를 들면 뭐 계엄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평가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나를 검사 한동훈으로 보지 말고 네. 정치인 한동훈으로 봐달라. 네. 그렇게 제일 주장을- 아킬레스건이에요. 한동훈 대표의 네.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을 또 뽑겠느냐. 그게 이제 올해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그때도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번 대선 때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네. 부분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검사 딱지와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거고 네.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2인자 역할도 했었다. 음. 잘 나갈 때는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뭐 바른 소리는 왜 못했냐. 그럼 할 말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단히 곤혹스러운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 검사죠. 근데 저는 이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를 조금 잘 모르겠는 게 어쨌든 그 계엄의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봐달라. 내가 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았다라고 세일즈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자들의 애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아주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 당내 경선 치러야 되잖아요. 왜 우리 국민의힘 기자님한테 그래요? 아니, 그렇게 아까 전에- 삐딱하게 봐요. 아까 전에 오세훈은 이해 못 해가지고 오세훈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 제가 한동훈은 억양을 이해해야 높인 돼? 거는 네.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냥 당내 경선 치러야 되니까 당원들, 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예. 그분들 표를 받아야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되니까 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웃기긴 한동훈 웃기죠. 그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일단 웃긴 게 뭐냐면은 검사는 옛날 직업일 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법무관 빼고 그냥 검사만 해도 2001년부터 2022년까지 했으니까 한동훈이 사회생활한 거에 85%는 검사예요. 아무리 이거 옛날 직업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서 그러면은 뭐 깡패가 조폭이 조양은 뭐 이런 사람들이 아하. 조폭은 옛날 직업일 뿐 예.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럼 되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 건 조폭 같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인정을 하면 돼요. 나 검사 출신 맞다. 이게 더 비겁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나 검사 출신 맞는데 정면 옛날 돌파해. 직업이다 이런 얘기 하지 정면 말고. 정면 돌파하는 게 맞지. 누가 사람들이 이 한동훈은 검사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뭐 이것도 사실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하고 가까우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비겁하게 정치하지 마라. 그냥 네. 정면 돌파를 해라. 그럼 뭐 전 노무현 대통령 진짜 멋있게 보는 게 그럼 제가 제 아내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정면 돌파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이 뭐 좌익 경력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게 궁색하고 그 자기 자서전이 아니라 그 뭐냐 하여간 그 책에서도 회고록에서도 네. 검사 경력을 뺐어요.
아니 자기 소개 부분에 22년을 검사한 사람이 검사 그거 빼고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 갑자기 법무부 장관을 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20년 동안 검사한 거 한 줄은 들어가야지. 양심이 없다. 내가 한동훈 보기에는. 대표 측은 김준일 평론가님의 얘기는 네. 들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당내 경선 나갔어. 딱 자랑스럽게 너 왜 검사 경력 뭘? 제가 검사 경력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박근혜도 잡아가지고요. 제가 기소했고요. 이재용도 잡아가지고 제가 기소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완전 난장판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감춰야지. 옛날 거를 내가 박근혜 잡아놓은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 근데 뭐 검사인 게 부끄럽나? 부끄러울 수 있죠. 지금은 알겠습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는. 그 뒤에 재밌는 뉴스가 좀 몇 개 있어요. 좀 짧지만 아니, 재밌는 뉴스가 몇 개 한동훈 있습니다. 대표 워딩 중에 또 재밌는 워딩 하나만 더 뭐죠? 소개합니다. 뭐 한 있어요? 이틀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 네. 이재명 대표와 만약에 붙게 된다면 예. 나는 자신이 없다 해놓고 뒤에 반전 질 자신이 자신이 없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진 않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는 다 나중 문제고 결과적으로 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근데 뭐 어제든가 저희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수치는 언급 안 할게요. 또 얘기해 드니까 그 뭐 남천동인가 사상 남천동 네. 거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전환길도 포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양자대교 막 붙이고 했는데 한동훈 전환길 한동훈 이재명 전환길 이재명이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었다 뭐 이제 16% 정도. 예. 하여튼 그래서 고성욱 TV에서 네 한동훈 네. 대표가 뭐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는 했지만 뭐 수치상으로나 아니면 그가 하는 지금의 발언 등은 그렇게 뭐 각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중도층 표가 안 오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뼈아플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보수층 표가 안 오는 게 뼈아프죠. 뼈아픈 거예요? 그래서 당내 앞으로- 경선은 중도가 없어요. 거기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표를 잡아야 되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만하겠습니다. 그 보수 중에도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의 표를 얻어올 생각을 해야지. 보수 그러면 지금 막 많이 강한 목소리 내는 그분들의 어떻게든 이쁨 받으려고 하는 거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통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빨리빨리 가볼까요? 네. 세 가지 재미있는 뉴스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그 인권위 김용현 상임위원 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요. 재밌는 게 아니라 화가 예. 나. 요새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당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인권위가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네. 자꾸 이제 본인의 개인 생각을 인권위 명의의 보도 자료로 여기저기 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지금 이제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을 받고 지시만 따랐을 뿐이 우리 군인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막 구속되어 있거나 막 그런 수사를 받고 있다. 신속하게 풀어달라라는 촉구서를 중앙지역 군사법원장에게 인권위 명의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권위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내부 논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인권위 명의로 보냈어요.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네. 했는데 이제 인권위 산하에 군인권보호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제 이 김용현이 그 인권보호위원장이래요. 네. 근데 이제 이 기관은 내가 아무리 내 인권위 산하 기관이어도 내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설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인권위 전체랑 상의 안 하고 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네. 내가 지금 있는 기관은 이건 독립된 기관이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권위 이름으로? 네, 지금 그랬습니다. 네. 화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보내면 인권위에서 뭐 이렇게 제재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가 없나? 아마 이게 인권위원장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인권위원장. 제재가 이게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까지 법이 인권위원들이나 이거는 뭐 특별히 제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네. 하도 이제 저기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라고 그래서 인권위원도 조금 견제를 할 수 있는 거를 법을 뭐 바꿔보겠다라고 했는데 논란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해졌어요, 진짜로. 인권위 맞아. 이분이 그러니까 이충상하고 뭐 김용원하고 뭐 이런 몇 분들이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도 뭐 사회적 약자 아니냐. 그리고 뭐 인종 청소범 밀로세비치는 뭐 인권이 없냐.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시는 분들이거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인권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제가 보기에 인권위가. 예. 자, 인권위 관련 뉴스 하나 네. 좀 황당한 뉴스 전해드렸고 다음은요. 마지막 뉴스 가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그 이제 KTV가 주최했던 아. 그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하는 그 국악 공연 있잖아요. 아, 이 뉴스 예산 진짜 한 황당합니다. 8,5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예. 그거를 이제 혼자서 황제 관람해가지고 그때 좀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거 좀 사실관계 확인해달라고 그가 요청했을 때 KTV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문체부가 나서서 반박에 나섰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감장에서 당시 그 문체부의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소통실장이 나와가지고 아 KTV에서 단독으로 입장 내고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결국 그게 위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분이 이번에 국립국악원장 자리 공모에 지원을 했대요. 국립국악원장. 예. 예. 근데 이 자리가 원래 지난해까지는 공무원이 응모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하필 올해 그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맞춤형 삭제 아니에요 혹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알 수는 없으나 네. 일단 삭제는 됐고 그래서 자격이 됐다는 거죠 이 사람도 지원 자격이. 예. 그 지원을 했고. 예.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혁신처에서 이제 3명의 후보를 추렸는데 예.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명을 뽑아서 대통령 임명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 지금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위증을 했던 공무원이 국립국악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 제가 네. 직접 들은 얘기인데 예. 신혜용 기자님께서 좀 취재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지금 기관장 네. 지금 이렇게 사례만 얘기하셨잖아요. 예. 감사 이사들은 지금 엄청나게 그냥 막 내려꽂고 있어요. 지금 아. 이번 주 알바 거의 다 인사들. 정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지금 진행되는 게 맞냐라고 했더니 막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사라는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줘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감사랑 이사랑은 상관이 없지. 상관없는 그냥 그 거네. 기관장이 결정하면 되는 거지. 기관장들이 내부적으로. 네, 내부적으로. 아, 그 자리 지금 막 꽂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편한 사람들. 아니요. 그럼. 통실에서 내려오는 사람 지금 위에서- 막 지금 챙겨줄 사람 꽂고 있는 그러면 거죠. 그 이른바 대통령실에서 계속 사람들 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해줘라 저 사람들 해줘라.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예. 윤석열 복귀한다며 그렇게 믿고 있다며 그러면은 다 나와가지고 다 준비해야지 왜 다 탈출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권 말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페소 원래 비오는 날 오페소 다 흘리고 다 지금 다 나오고 있다. 비오는 날 지금. 오페스 올리고. 지금 뭐 그런 아니 거 그 같아. 그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뭐 장어 한 마리씩 사주든지 이게 아이고. 뭐 하는 짓입니까? 저런. 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카세 오마카세 장어구이. 고맙구나. 지난주에 이어서 3주 연속 여러분께 장어 한번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먹어요? 아니 이게 그렇게 두분 지금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어. 비해 반응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 아니 아니야 아세요? 김치가 없잖아요. 이런 예, 식으로 아. 하면 저희 김치 준비하랬지. 더 이상 못 드립니다. 예. 자, 장어. 안 먹을래요. 안 먹을래. 안 시시 돼요. 거부. 아, 왜? 아니야. 잘못했어. 맛있어. 빨리 먹어. 맛있어. 아니 근데 네. 이게 저희가 뭐 맛있게 먹은 것도 있지만은 맛이 네. 좋은지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이게. 아, 요게 어.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한 마리당 따져 보면 한 10,000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맛있는 장어를 그 가격에 가성비 좋아요. 네. 가성비도 좋고. 진짜. 예, 소스도 한번 찍어 드셔 보시면 이 소스도 같이 줘요? 맛있습니다. 아, 이게 초고추장이 아니고 소스예요? 아니 무슨 업장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소스도 같이 줘요? 이건 뭐예요? 아 중요해요. 왜냐면 소금구이는 그냥 먹다 보면 조금 약간 비릴 때도 아. 있단 말이에요. 네. 소스를 먹어줘야. 살짝의 느끼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김치 네. 준비하라고. 아, 우리 저번 주는 네. 최은경 기자님이 김치 주셨는데 갓김치, 맞습니다. 갓김치. 이번 주에 신혜용 기자님은 네, 그런 준비 하지 않죠. 주시기만 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이게 정말로 기름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입에서 쫙 그 기름진 그 느낌이 확 퍼지네 진짜. 진짜 맛있어. 뭐를 구운 거예요? 에어프라이어. 그래도 맛있네.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저 밥에다 얹어갖고 그 녹차물에 말아 먹으면 그렇죠. 맛있잖아요.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밥 반찬은 그냥 드셔도 되고. 다음엔 여기서 좀 숯불구이 해주세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않을까? 네. 그야 뭐 JTBC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아, 근데 장어 먹으러 가면 원래 숯불구이 먹으면 온몸에 장어 냄새 나는데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먹으면 좋네요. 거기 이제 어떻게 배송이 오냐면 이렇게 이제 포장이 딱 깔끔하게 해서 옵니다. 그래서 뭐 떼내고 뭐 자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아주 그 위생적으로 예, 포장이 돼서 이게 매일매일 광고예요? 아이스박스에 이거요? 매일매일. 수요일만. 수요일만 해요? 왜요? 네. 두 분이 맛있게 드신다는 게 소문이 나고.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은 얇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게 두툼해요 이게. 네. 이게 이 정도 식감도 괜찮아요. 네, 이게 상당히 두툼해요. 먹을만해요 진짜. 자, 우리카세 장어 매운맛 데리야끼맛 소스도 함께 보내드리는 추워진 날씨. 갑자기 어제 오늘 좀 추워졌는데 이럴 때 이제 몸 따뜻하게 해주셔도 좋고요. 맛있어요. 다음 주에 환절기. 제가 김 과장 들어오면 생강 가져옵니다. 네, 생강 네. 갖고 옵니다. 안 들어오셔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집에서 조리하기 쉬운 오마카세 우리카세 우리들이 만든 오마카세 장어구이 매일 2시 전 주문하시면 당일 배송이니까 지금 바로 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김주일 있습니다. 평론가님 꼬리 2개 남았는데 우리 하나씩 먹어요. 아 그럴까요? 네. 힘낼까요 그럼? 네. 네. 자, 힘내고. 먹는 데만 관심 있는 두 분 벌써 다 뚝딱이야. 다 먹었어 농담 아니라. 네. 자, 요거 네이버에서 우리카세 검색하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어 맛있게 드시고 드세요. 아이고 이렇게 쳐다보시고. 네. 드세요. 한절기 아주 사이좋게 나눠 드실 수 있는 우리카세 장어 맛있게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마무리는 당 밸런스로. 당 밸런스로 네,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입이 시원하네요 아주. 네, 자, 요 당 또 올라갈 때는 당 밸런스죠. 네, 자, 우리 곱천이는 안 먹어요? 다음 손님도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할까요? 네, 곱천이 커피도 맛있죠. 아침에 한잔 하시면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 과장, 장성철, 김준일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저희는 최민희 의원과 함께 지금 뭐 방통 이슈도 좀 있고요. 또 탄핵 이슈도 있어서 이분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